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르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서경훈 교수님 모시고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환자분들 상태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수술은 그러면은 몇 킬로그램 이상이 돼야 수술이 가능하고 또 몇 킬로그램 이상이 되면은 아까 의료보험 얘기했는데 보험이 되는가요? 몇 킬로그램이라고 딱 수치를 말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키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키가 작으면서 몸무게가 뭐 80kg 나갔는데 그러면 뭐 비만이고, 네. 근데 키가 큰데 80kg이면 사실 비만이 아닐 수 네.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는 이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평균 체중, 그러니까 비만이 아닌 체중이 24까지고요. 네. 24에서 28은 과체중, 네. 30까지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기준으로 잡아놓은 게 네. 35 이상이면 다 수술이 됩니다.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30 이상이면서 35 사이에 있는 분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 등등의 네. 합병증을 합병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로 네. 되어 있고요. 네. 또 특수한 상황은 체질량 지수 27.5에서 30 사이에 있으면서 당뇨병이 있을 때 당뇨병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는 또 보험이 되는. 네. 그러면은 당뇨병이 있으면서 사실 BMI가 27.5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27.5만 돼도 보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보험은 되는데 이제 네. 보험의 종류가 조금 달라서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20% 본인 부담금을 네. 내는 보험이고요. 네. 27.5에서 30 사이의 당뇨 치료를 위한 수술은 80%를 본인이 부담하는 이제 보험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으로 알려드려야 조금 이해를 하는데 보통 수술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의료보험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환자마다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검사 비용, 또 네. 수술 비용,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재료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아, 평균적으로 보면 네. 전체 비용이 약 1,50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환자가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200에서 한 네. 3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본인이- 진짜 네. 좋은 나라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면 본인 부담이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원래 1,500만 원이 드는 수술인데 한 대략 2,300만 원 본인 부담하시면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가 이 수술을 받으면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보통 이 수술하고 나면 환자들이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는가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의 키에 따른 원래 이상 체중이라는 게 있죠. 네. 예를 들어 키가 뭐 160이면 네, 뭐 60kg이 네, 적정 체중이다. 네. 근데 그런 분이 예를 들어 100kg이다. 그러면 초과한 체중이 네. 4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빠진 체중을 계산할 때 분모에 네. 40kg을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빠진 체중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20kg이 빠졌다. 네. 그러면 초과 체중 감소율이 50%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100kg였는데 음. 80kg가 됐지만 네, 네. 초과 체중 감소율은 50%로 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이제 적정 체중에 대하여 초과했던 체중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그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략 그 비율이 몇 % 정도 빠지는가요? 예. 그래서 이제 소매절제술의 경우에는 50%대 초중반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네. 우회술 경우에는 네. 큰 차이는 아닌데 네. 50% 후반에서 한 60%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초과 체중 감소율이 60%라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kg이신 분들은 한 75까지 수술에 의해서 네네. 평균 네. 75 평균이 75니까 그거보다 더 빠지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다는 네, 사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날씬해지셔가지고 예. 외래 오실 때마다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맞아요. 누구셨더라, 니셨더라. 오실 때마다
때마다 체중이 막 10kg씩 빠지시니까 얼굴이 막 네. 얼굴 라인이 달라지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술하고 나면은 막 이렇게 미용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흉터는 많이 남지 않는가요? 이제 이 수술이 196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에 정말 선구자 같았던 분들이 이 비만인 환자분들을 이 명치에서부터 네. 배꼽까지, 배꼽 밑에까지 네. 이렇게 쭉 우와. 이렇게 배를 열고 네.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 그 당시에 이제 보고된 논문들을 보면 네네. 상처에서 쉽게 표현하면요 진물 나는 거, 상처에서 막 고름이 나오는 거 네네네. 이런 율이 50%가 넘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절개를 했으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거기 피하 지방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의 문제점들을 네. 단숨에 해결할 수 있었던 획기적인 게 네. 복강경이라는 네. 거죠. 복강경 수술은 다들 네. 많이 아실 거예요. 요새 네. 뭐 쓸개 수술을 하거나 맹장 수술을 하면서 이제 네. 받아보신 분들도 많고 네. 한데 1cm짜리 구멍 네. 2개? 3개? 네. 5mm짜리 네. 구멍 한 2-3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니까 훨씬 이제 네. 환자분들이 네. 이후에 흉터 걱정도 적고 통증도 적고 네네. 회복도 빨라서 네. 집으로도 빨리 회복하시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1cm라면 정말 굉장히 작네요. 사실 이 손가락 두께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비만 수술에서 복강경은 네. 수술할 당시에는 흉터가 1cm였는데요. 살이 빠지고 나면 오. 이게 점처럼 돼요. 그러네요. 네. 점처럼. 네. 이 늘어났던 이 면적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와, 그거 참 신기하겠네요. 예. 네. 그러면 거의 흉터가 없는 건 알겠는데요. 사실 이게 수술이잖아요. 네. 수술하고 나면은 아프잖아요, 교수님. 네. 안을 절제해놨는데, 그죠? 겉으로는 상처가 없어도 어느 정도 아픈가요? 진통제는 어느 정도 쓰는가요? 네. 수술하고 환자가 느끼는 진통의 정도는요. 네. 맹장 수술 또는 담낭 절제술, 그러니까 쓸개 수술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일주일 이내에 퇴원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한 90% 이상 환자가 일주일 네. 안에 퇴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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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합병증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네.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네. 저희가 수술이라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죠. 네, 위를 먼저 절제를 해야 되고 네. 또 어떤 연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한 네. 1% 이하의 환자에서 출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은 아주 뭐 심각한 그런 뭐 혈압이 떨어지고 하는 정도의 출혈은 굉장히 드물지만 네. 가끔씩 그럴 경우에는 뭐 재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안에 고인 피를 빼내는 어떤 네. 시술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하면 네. 이제 위를 자르고 연결하고 또 위를 이제 절제한 자리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네.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을 느끼고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빨리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네. 저희가 어떤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네. 것들이 이제 누출이라는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외과 의사는 얼마나 뭔가를 잘하느냐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얼마나 잘 딜링할 수 있는지, 트리트할 수 있는지, 매니지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그런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 비만 대사외과학회에서는 네. 이제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해철 사건이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고 난 뒤에 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건 이제 이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기 위한 인증이제도. 네. 두 번째는 그 의사가 일을 하는 그 병원이 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잘 조치할 수 있는 시설, 네. 환경, 네. 주위에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의료진 네. 등의 구성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네. 확인하는 인증병원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네. 전체적인 그 퀄리티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대사비만 수술센터는 또 이 인증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 연수를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제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네. 미국에도 그 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네. 그런 안전성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네. 또 저희 센터를 셋업할 때부터 음.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음. 인증 병원을 받는 그런 어. 쾌거를 이뤘죠. 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일찍 네. 준비했고 네. 또 병원에서도 많은 또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의 다학제팀은 네. 외과 의사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니라 네. 내과 선생님, 네. 그 중에서도 내분비, 네. 간내과, 네. 또 소화기 내과, 네. 네. 또 신경과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봐주시는 선생님, 또 네. 마취과 선생님이 환자분 한 분을 놓고 같이 모여서 음. 의논을 해서 네. 좋은 그런 치료법을 제시하는 그런 네. 다학제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진료로 수술로 또 병원의 여러 가지 일로 학회의 일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서경원 교수님 모시고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제가 답변도 달아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많으면 또 서경원 교수님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